제가 이제 혼자 치니까 여기 완전 풀백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많이들 긴장하실 거예요. 초토리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람부터 확인해요. 네. 지금 뒷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티를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놓고 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낮추는 느낌? 그러면은 약간 공이 살짝 반 정도 닿을 정도. 예. 일단 티를 낮출 때 되게 뭐가 좋으냐면 심리적으로 되게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공이 생각보다 더 덜 삐뚤어 나간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과학적인 이론으로 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우측으로 좀 밀리는 샷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티가 높을수록 좀 더 드로우 샷을 좀 구사하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맞바람이니까 좀 낮게 치고 싶어서 티를 낮췄고, 자, 빈 스윙을 좀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진짜 치고자 하는 거. 그러면 일단 저기 나무 약간 희한하게 생긴 하트 모양처럼 생긴 저 나무 보이죠? 예, 저 약간 좀 가운데 빵꾸나 있는, 예, 저기를 보고 치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에임을 정말 잘 서야 돼요. 보통 점을 여기다 찍는데 여기, 근데 저기 보는데 헤드를 엉뚱한 곳에 놓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점을 찍고 여기와 공의 사이에 선을 상상해요. 선을 상상하면은 헤드를 좀 더 놓기가 되게 더 편하고 좀 더 안정감이 있어요. 예. 거기에다 헤드를 놓고 이제 어드레스 쓰죠. 자, 어드레스 섰어. 오,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때 저는 뭘 생각하냐? 타겟을 한 두세 번 봐요. 이거가 극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너무 공에다 몰입을 하면은 몸이 경직이 돼요. 이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보통 루틴이 두 번 봐요. 하나, 둘. 와, 완전 똑바로 갔다. 고! 공 떨어지는 거 보이죠? 정 가운데로 잘 갔어요. 네. 자, 티샷 극복하기 포인트가 뭐였죠? 타겟을 한두 번 여러 번 보고 바로 몸에 맡기고 스윙을 하자. 네, 심리적인 걸 잘 이용을 하자. 파5 홀이어서 저는 지금 욕심이 벌써부터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게 뭐죠? 티샷을 거리도 거리지만 정확하게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홀 구종상 약간 오른쪽으로 꺾여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한 dog leg right.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꺾이는 홀이에요. 이런 샷을 어떻게 쳐야 되냐?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스윙을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티박스 위치를 활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어디 한쪽이 맞고 틀린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내 구질이 중요해요. 구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똑바로 치지 않잖아요. 저도 어느 날은 드로우가 나는 날이 있고 또 어느 날은 페이드가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빨리 파악을 하냐면, 오늘 제가 좀 슬라이스 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치면 안 되죠. 왜냐? 시야 자체가 벌써 왼쪽을 막아놓고 오른쪽을 치겠다는 약간 그런 벌써 뷰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를 치시는 분들은 좀 더 요쪽에, 네, 그렇죠. 내가 가기 싫은 방향 쪽으로 더 가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면 스윙을 좀 더 왼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서 약간 공이 당겨지면서 페어웨이 플레이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런 도그레그 홀 같은 경우에는 이 팁박스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페이드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팁박스 오른쪽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좀 더 왼쪽으로 치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와우. 그쵸? 오른쪽 안 가고 똑바로 잘 갔습니다. 자, 팁박스 활용을 잘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가면서 자신 있게 휘두를 수 있다. 뭐를? 이 겐지나는 드라이브. 가시죠.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 홀이라고 하는데 왜 슬라이스 홀인지 혹시 알아? 나는 캐디가 알려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오른쪽을 많이 죽으니까 그냥 슬라이스 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팁박스가 이렇게 있지 지금. 이때
우리가 똑바로 쳤을 때 이미 어디 보고 있어?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이미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해저드니까 이렇게 치긴 할 건데 티박스 자체가 레이아웃이 벌써 똑바로 치면 티박스대로 치면 여기 이렇게 치지. 벌써 오른쪽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이 티박스가 오른쪽으로 시야를 많이 주고 있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들지? 뭔가 오른쪽이 뭔가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두 번째, 우리가 오른쪽을 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에이밍을 왼쪽을 많이 보게 돼. 왼쪽을 많이 보면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뭔가가 핀이 저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스윙을 깎아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게 돼. 이게 가지 뭔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슬라이스 홀, 뭐 훅 홀도 있겠죠. 여기서 티샷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타겟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타겟에 좀 더 집중한다는 뜻은 뭐냐면 조금 더 이쪽으로. 일단 팁박스 때 이렇게 되면 더 강이 많이 보이겠지. 그래서 좀 더 두려우신 분들은 이쪽을 치는 걸 좋고요. 저는 약간 촬영 때문에 여기 가운데 그냥 놓고 갠신하게 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핀 쪽으로 가면은 되게 위험하잖아. 그러면 저기 많은 나무들 중에 내가 하나를 뚜렷한 타겟을 설정을 해야 돼. 그럼 나는 지금 저기 저 200말뚝 파란색 말뚝 뒤에 저 나무 보이지? 저기를 보고 어드레스를 당연히 쓰겠죠. 갠신하게. 타겟을 볼 때 난 저길로 친다고 무조건 입력을 시켜줘야 돼, 내한테. 근데 뭔가 홀이 저쪽에 있으니까 뭔지 알지? 아니면 혹은 저기 절로 치기 싫어서 이렇게 치면 안 돼. 그러면 공이 또 깎이겠지. 그래서 뭔가가 내가 보내고 싶은 타겟으로 깃대가 그냥 저기 있다 생각하고 저기다가 그냥 치면은 안전하게 슬라이스를 피하고 오른쪽에 있는 장애물, 해저드, 오비를 피하고 기회에 있는 세컨샷을 칠 수가 있지 우리가. 파5에서 드라이버를 잘 치다 보면은 거리도 좀 나갔고 뭔가가 노려볼 만하네. 어디를? 투혼으로, 핀으로. 여기서 우리가 선택권이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레이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바로 질러 칠 거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레이업 하시는 분들은 짧게 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거리, 내가 편안한 거리로 레이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총 거리에서 내가 남는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클럽을 선택해서 그 거리를 보내주면은 다음 서드샷은 본인이 원하는 거리를 치겠죠.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나처럼 지금 갠신하게 지금 우드로 지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우드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냐? 자, 첫 번째, 스윙 생각보다는 자, 이런 긴 클럽들은 우리가 좀 힘이 좀 많이 빠져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팔이 계속 밀고 나가면서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막상 이 헤드가 먼저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요, 헤드가. 이러다 보면 뒷땅 나고 훅 치고 슬라이스 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한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땅을 쳤어요. 그쵸? 땅 치는 소리 들리죠? 땅을 치고 헤드가 덮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리듬은 뭐냐? 땅 치고 덮, 땅 치고 덮, 헤드. 땅 치고 헤드 뭐하고 있죠? 윤 PD? 닫혀있죠? 땅 덮. 이거를 많이 추천을 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우드를 안 뜰 것 같아서 폴리면 안 된다. 봐봐, 폴리면 일단 어떻게 돼, 윤 PD? 헤드가 안 닫혀. 왜? 올린다는 자체가 헤드 면이 올라가잖아. 띄우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복합적인 뭐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꿀팁은 뭐냐? 땅을 치면서 헤드를 덮어줘라. 그러면은 돌린다는 게 아니라 힘을 툭 빼면서 땅을 때리면서 헤드가 이렇게 닫힌다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한번 올려볼까요? 자, 여기 한 50m?
와, 잘 쳤다. 핀 살짝 오른쪽. 한번 잡아주세요. 온?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땅 덥이 굉장히 효과적인 샷이었어요. 자, 방금 우드 아까 땅 덥하니까 굉장히 좀 잘 갔거든요. 자, 260, 70야드인데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 갔습니다. 네. 자, 티샷을 지금 잘 쳤는데요. 지금 약간 이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지금 세컨샷 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일단은 첫 번째 라이. 예. 우리가 공을 치기 전 라이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영상에서도 보이겠지만 상당히 공이 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높을수록 공이 왼쪽으로 말릴 가능성이 크고 드로우 구질이 많이 난다는 점. 나쁘게는 또 훅도 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빈 스윙을 저희가 어쨌든 간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채를 당연히 짧게 잡는 건 알아요. 근데 땅을 몇 번 파봐요. 예. 바로 공 뒤에서. 예. 공이 또 여기 뒤에 하나 있다 생각하고 짧게 잡으면서 헤드가 살짝 그 공 앞보다 디봇이 생기게. 만약에 내가 그립이 좀 더 길게 잡으면 뒷땅도 날 수 있거든요. 빈 스윙 때. 그래서 그립 조금씩 짧게 잡으면서 헤드 떨어뜨렸을 때 공 앞에 떨어지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한 120야드 남았대요. 그러니까 110m.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52도를 쳐요. 예, 풀스윙 하면 나가는 딱 거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훅라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리가 좀 덜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클럽 정도 좀 더 넉넉히 잡고 피칭으로 약간 좀 컨트롤 샷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오른쪽 보고. 그러면 지금 그린 약간 오른쪽 끝 봤어요. 두 번 보고 샷. 오, 들어간다. 셋. 오, 괜히 나는데요. 자, 여기서 그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잘 쳤어요. 근데 아니 얼마큼 휘는지를 어떻게 예상하냐? 사실 감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는 나눠요. 근데 3단계가 뭐냐면 가장 공이 좀 많이 높이 있을 때, 그때는 저는 한 15m에서 많게는 20m 정도 오른쪽 보고 그냥 과감하게 치고요. 만약에 1단계다, 약간 밋밋하게 공이 살짝 더 위에 있다, 그러면은 한 5m 정도? 예, 이거는 뭐 법칙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감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는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단계면 한 3단계 정도 된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15m 정도 오른쪽 보고 드로우가 갠신하게 나면서 핀 쪽으로 좀 잘 갔네요. 다시 또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라이. 지금 뭐가 보이죠? 몸이 공보다 훨씬 더 위에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이 강도를 만들어요. 본인만의 기준점. 저는 이 정도면 2단계? 예, 뭐 거의 3단계 가까울 정도로? 그러면 한 10m 정도 이상을 휠 거라 생각해요. 그럼 핀보다 한 10m. 예, 그러면 지금 핀 살짝 왼쪽 보면 저 나무 보이지? 윤PD. 그린 뒤에. 한 그 정도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슬라이스가 안 나도 올라가고, 슬라이스가 아니고 페이드가 살짝 나도 붙고, 약간 그런 안전한 플레이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건 아는데 섰어.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오른발이에요. 오른발이 이렇게 들려. 들 때 헤드가 많이 열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 때는 전 최대한 이 양쪽 발을 본드처럼 붙어 있다 생각하고 약간 좀 더 팔로 치는 느낌으로 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팔로 치다 보면 우리가 사실 공이 어떻게 되지? 열리는 샷보다 감기는 샷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너무 몸을 막 쓰면서 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더 고정시키고 하체를 좀 더 팔 위주로 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휘는 샷을 좀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순나무 조그만 거 튀어나온 거 저기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뭐냐, 공이 좀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앉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하체 본드 붙여놨다 생각하고 좀 더 팔로 치는 느낌. 한번 쳐볼게요. 자, 오, 진짜 생각한 대로 가는데? 오, 붙었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치면은 핀 쪽 바로 옆에 갠신하게 붙여서 칠 수 있을 겁니다. 오르막 라이, 내리막 라이. 그래서 지금은 공이 좀 오르막 라이예요. 네. 그래서 오르막 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탄도가 좀 더 월등히 뜰 거다. 그러다 보면 우리 발사각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죠. 발사각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리에 손실이 조금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피칭을 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더 9번 아이언, 이런 한 클럽, 반 클럽에서 한 클럽, 일단 이렇게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르막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올려쳐요. 자, 우리가 경사대로 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체중도 뒤에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올려쳐야지 뒷땅도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경사대로 치면 안 그래도 오르막이는데 공이 너무 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볼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똑같이 두고요. 네. 약간 오르막이 심하다 하면 살짝 한 개 정도 왼발에 좀 더 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르막 라이 때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간다는 점이에요. 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왜 왼쪽으로 많이 가냐면 오르막일수록 우리가 뭘 못하지? 윤 PD? 몸이 잘 안 돌아요. 팔로만 치게 돼. 그래서 몸을 돌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더 오른쪽을 좀 더 보고 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단계별로 조금 여러분들이 오르막에 대한 강도를 보면서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핀보다 한 5m 정도 오른쪽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때 제가 폴리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낮게 친다는 느낌으로, 예, 올리치지 않고 좀 낮게 눌러치는 느낌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좋다. 고! 야, 공 진짜 많이 뜨지 근데.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슬라이 친 것도 저기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클럽을 제가 그냥 쳤어요. 근데 확실히 차이 거리가 어때요, 윤 PD? 짧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1단계에서 1.5단계는 한 클럽을 무조건 더 잡아야 된다. 저도 오늘 배웠네요, 레슨을 하면서. 좀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내리막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탄도는 좀 안 뜨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오르막 때는 제가 너무 경사대로 안 치고 오히려 눌러친다 그랬죠? 내리막 때 우리 또 올려쳐야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내리막일 때 거리가 좀 더 나가요. 그래서 한 클럽 정도 덜 잡고, 뭐 반 클럽이 될 수도 있고, 그 높이에 따라서, 경사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짧게 잡을 만큼 탄도는 어떻게 돼, 윤 PD? 높아지지. 근데 내리막이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 그냥 퉁을 쳐버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체중이 좀 더 왼발에 있긴 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은 왼쪽, 어깨 높이도 경사대로, 그리고 경사대로 그냥 저는 쳐요. 그러면 탄도가 조금 더 낮게 나갈 수는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똑같은 클럽이에요. 아까 오르막 때는 좀 짧았죠? 이거는 똑같이 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자, 클럽을 제가 바꾸진 않았지만 바꿨다 과정 하에, 자, 한 클럽 좀 더 덜 잡고 핀 보고 경사대로. 아이고. 오케이. 약간 짧긴 했네요. 근데 뭐 이런 느낌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내리막 라이를 잘 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어디 짧은 파4나 아니면은 뭐 약간 세컨샷이 미스가 나서 생각보다 공이 많이 못 간 상태,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 한 50m 거리가 좀 많이 남죠.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50m 거리 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좋아하는 거리긴 한데 왜 두려워할까? 첫 번째, 일단 정확한 거리감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거리감을 정확히 몰라요.
대충 50m 치면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백스윙 크기로 인해서 정확히 캐리가 얼마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가정하에 자, 이 왼팔 기준 지금 6시에 있죠? 8시, 8시 반, 9시. 9시면 하프스윙이죠.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서 거리감을 일단 먼저 아셔야 되고요. 50m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하프스윙 정도? 그러면은 일단 그게 첫 번째. 내 정확한 거리감을 알아야 된다. 다행히 핀이 좀 뒷핀이에요. 앞핀이었으면 굉장히 세우기 어려웠겠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하프스윙 크기를 빈스윙을 통해서 자, 요 정도 감을 계속 익혀야 돼요. 이때 하나만 또 추가할게요. 임팩트가 제대로 안 나오실 분들이 있어요. 막 뒷땅 치고 탑볼 치고. 그래서 스윙적인 생각보다는 당장 우리가 라운딩 가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핸드 퍼스트로 맞아야 된다. 네, 그래서 임팩트 때 절대 헤드가 손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뒷땅 탑볼 다 나요. 그럼 백스윙 크기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거리도 들쑥날쑥 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여기서 좀 더 손이 먼저 나가면서 임팩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손이 먼저 나가면 뭔가 불안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단순하게 시키기 위해서 공을 띄워서 보내지 말고요. 공을 낮게 치려고 하다 보면은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이 될 거고, 체중이. 우리 낮게 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뒤로. 네. 자연스럽게 낮게 치려면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두 번째, 헤드가 약간 딜로프트 되면서 맞을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들 딜로프트 되면 탄도도 안 뜨고 막 거리 많이 굴러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오히려 낮게 가면서 공은 더 잘 서요. 특히나 딱딱한 그린에서. 네,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거리 난 요 정도에서 약간 딜로프트 느낌으로.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아, 이거 잘 떨어졌다. 셋! 오케이. 나쁘지 않죠? 자, 한 번 더 쳐볼게요. 백스윙 크기 정하고, 이만큼 더 좋다. 오케이. 약간 조금 짧았네요. 네. 요렇게 치면은 임팩트가 굉장히 일관성도 커지고, 그리고 백스윙 크기도 정확하면은 편차가 많이 줄겠죠. 이제 제가 여기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세컨샷을 그린을 노리다가 짧았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어프로치를 하겠지만 보통 짧았을 때 우리가 뭘 많이 느끼냐면 그린이 항상 저희 공에 있는 것보다 높을 경우가 커요. 한국 골프장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약간 산이어서.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 20m 남았대요. 그러면 나 20m 하니까 20m 쳐야지.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일단 라이. 이 라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지금 보시면 오르막이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내가 20m를 치고 싶어도 20m가 안 가요. 왜냐? 오르막 라이니까. 그러니까 로프트가 더 많이 생겨지면서 더 공은 뜨고 거리는 줄고.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럼 20m인데 우리가 20m 또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보통은 20m면은 한 14m 정도 떨어뜨리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배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샌드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조금 더 스핀이 먹기 때문에 한 6대4, 7대3? 근데 오르막이니까 7대3을 계산해야 되겠죠. 왜? 캐리가 더 많고 런이 좁아지니까. 그러면 20m에 7대3이면 대략 한 14m 정도. 그럼 14m까지 걸어갈 거예요. 자, 빨리 걸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대충 14m 요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라이를 우선 계산을 했고 거리도 확인했고 그러면은 이제는 떨어뜨리는 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샌드 기준으로 제가 14m를 칠 건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루틴이 뭐냐? 빈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 들었을 때 요만큼 간다는 거를 몸에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빈 스윙 할 때 그냥 땅만 보면서 이러고 칠 때는 잘 치고 싶어 해. 거꾸로 돼야 돼요. 연습 스윙 때 진짜처럼. 보이죠, 지금요?
정말 느끼면서 저기까지 친다는 느낌. 그리고 셋업해서 갑자기 여기서 14m 이렇게 보내야지가 아니라 연습 스윙 했던 그 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 좋다 이거. I'll take that. 예. 이렇게 쉽게 하면은 오르막 어프로치 짧았을 때 파세이브 하는 확률이 굉장히 갠진하게 높아진다. 와, 그 와중에 말하면서 진짜 잘 붙었다. 이런 시츄에이션 많이 봤죠. 자, 여기서는 라이도 라이지만 이제 클럽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이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기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 베이스 퍼터. 그냥 굴리자. 여기 앞에 있는 엣지 이걸 조금 감안해서 거리감으로 조금 어떻게든 저기를 맞춰보자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 보통 이 치핑이라는 거, 이건 치핑이죠. 입스나 약간 좀 뒷땅이나 철바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치핑이 약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퍼터를 굴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범앤런이 있죠. 제가 여기 클럽을 선택했어요. 오, 아주 좋아요. 7번, 9번 피칭 대충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일단 7번으로 구르면 무조건 커요. 왜냐? 레이쇼로 따졌을 때 한 1대4?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둘, 셋, 네 발만 떨어뜨려도 얘는 4배가 굴러가요. 거기에다 내리막이죠. 그럼 무조건 크겠죠. 7번을 일단 떼고 피칭이나 9번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 피칭 9번. 왜? 퍼터는 할 수 있는데 잘못하다가 여기 결에 낑기면 라이도 틀어질 수가 있고 짧게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혹은 또 너무 세게 칠 때도 있어요. 거리가 맞추기 워낙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결을 조금 무시할 수 있으면서 퍼터처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러닝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피칭 9번. 어떤 거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떨어뜨린 지점만 좀 바뀌고요. 저는 여기서 피칭으로 9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번은 비율이 한 대충 1대3. 그러면 내가 발걸음을 한번 세볼게요. 자, 1대3.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좀 길게 쳐야 되니까 16. 네, 16발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은 1대3이라고 했죠. 비율이 9번이 예를 들어서 4. 1 더하기 3, 4죠. 네, 16 나누기 4를 하면 4발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발을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4발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나는 랜딩 스팟이 여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결 안 타겠죠? 왜? 공이 떠서 일로 떨어뜨리니까. 그리고 굴러가니까 어떤 느낌이 나죠? 퍼터같이 하는 느낌이 나요.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셋업이 좀 관건인데 이렇게 러닝하면 큰일 나요. 지금 땅 파이는 거 보이세요? 네, 바로 뒷땅. 좀 더 헤드가 토가 들리는 느낌보다는 토가 좀 오히려 헤드 땅을 먼저 닿는 느낌. 그럼 여기 힐이 떠 있죠. 그러면 뒷땅이 조금 나더라도 뒷땅이 좀 많이 만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치시면 조금만 뒷땅 나면 헤드가 팍 닫혀버려요. 왜? 토가 떠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바로 뒷땅 채 안 빠져나오고 oh no 철퍼덕 샷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토를 먼저 올린다는 느낌. 그러면 이게 샤프트가 벌써 어떻게 돼요? 퍼터처럼 수직으로 좀 많이 세워지죠. 예. 그리고 저는 퍼터 그립을 잡아요. 왜냐? 그래야지 좀 더 퍼터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손목을 절대 사용 안 하고 퍼터 우리 어떻게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면서 저 4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인사이드 베이비. 퍼터보다 좀 더 쉬운데요, 확실히.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바닥 높이를 쓸어친다는 느낌으로. 셋.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 어프로치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들어하시는 칩샷 하시는 분들 파세이브 굉장히 확률 높아질 겁니다. 오케이, 가보시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라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라이를 봤을 때 떠 있고 이제 박혀 있는 공이 있는데 일단 모든 골프는 박혀 있는 것보다 떠 있는 게 항상 유리해요. 왜냐?
뒤에 있는 잔디를 저항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떠 있는 공은 헤드를 프로들 보면 이렇게 살짝 공을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콕콕 누르거든요. 이렇게 누르는 이유가 뭐냐? 이 깊이를 보는 거야. 이 공이 얼마만큼 떠 있는지. 근데 러프가 길수록 공이 떠 있으면 더 밑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헤드가. 그래서 이 높이 조절을 좀 잘 조절해서 이 높이만큼 헤드가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너무 이거를 내려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떠 있는 공을 높이 조절을 좀 잘 해서 약간 살짝 밑으로만 들어가. 그럼 공이 굉장히 부드럽게 뜨면서 런도 많이 안 생기고 되게 어프로치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떠 있는 공은 간단하니까 자, 헤드를 톡톡 대고 약간 살짝 이만큼 떠 있구나. 그러면 거기 공을 살짝 밑으로 지나가는 느낌으로. 자, 공이 부드럽게 떠가지고 아주 잘 쳤죠. 이렇게 치면 되고요. 자, 똑같은 지점인데 이것도 사실 뭐 그날따라 운이에요. 간발 차이로 얘는 지금 박혀 있잖아요. 박혀 있는 공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주민 잠깐 좀 해줄게요. 뒤에 풀이 다 튀어나와 있어 여기가. 그러면 애초에 헤드가 공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잔디가 껴서 맞아요. 이거 한번 주민해 주세요. 보여요 지금? 김PD 보이지? 봐봐요. 들어가는데 뒤에 풀이 너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낑겨서 공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다이렉트로 컨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핀이 흔히 말하는 스핀이 풀려서 맞는다. 그러면은 런이 좀 더 많아지고, 두 번째 탄도가 아까는 좀 붕 떠서 부드럽게 떨어졌지 지금은 좀 탄도가 더 낮게 가고 런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은 우리가 칠 때도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좀 더 코킹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이런 U자 느낌보다는 좀 더 V 형태로, 지금 V 형태 보이죠? 해서 좀 더 내려쳐야 돼요. 최대한 이 뒤에 있는 저항을 덜 탈 수 있게. 자, 뒤에서부터 U자로 치면 공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왜? 힘이 없으니까. 이 박혀있는 공을 우리는 조금 더 얼리 코킹을 해서 밑으로 약간 박아쳐야 되는 느낌으로. 자, 이건 좀 어렵죠? 좀 낮고, 봐봐요. 좀 더 굴러가죠? 근데 잘 쳤네. 네. 탄도가 아까 첫 번째 거보다 더 낮고, 떨어지는 지점은 비슷했는데 런이 한두 발 정도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very gansy. 네. 자, 티샷을 잘 쳤는데 아니면 조금 미스샷이 나서 이렇게 벙커로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때는 지금 뭐가 눈에 가장 많이 띄죠? 앞에 있는 경사가 높다, 턱이 있다.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턱 맞고 다시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잘 치신 분들은 이거 그림 보고 쏴야지. 자신감은 있는데 그러다가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게 거리예요. 150야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132m예요, 정확히. 132m면 저는 보통 9번 아이언 칠 거예요. 네, 여기 벙커에서. 난 그린 보고 쏠 거야. 왜? 나는 갠진하게 칠 거니까. 근데 딱 쓰면 뭔가 이상해요. 왜냐? 9번 아이언이 과연 이거를 무시하고 핀까지 갈 수 있나?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서 올린다는 생각보다 안전하게 피칭? 오케이. 그러면은 132m인데 피칭이 120m 정도 나간다 과장하에 한 10m에서 15m 짧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어프로치를 해서 팔을 하자. 그래서 너무 또 핀을 보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 공략하는 지점을 좀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핀을 보면 앞에 벙커들 많죠, 임PD? 저기다 치면 안 되죠. 피칭은 어차피 애초에 안 가는 거리니까. 그래서 저는 저 벙커 사이에 있는 저기 페어웨이 그쪽에다가 그냥 친다는 생각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때 이제 가장 주의할 게 뭐죠? 첫 번째, 평소보다 공을 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더 앞에 두시고 볼리치, 그리고 체중은 약간 오른쪽에 두고요. 내려치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어차피 레이업이니까 이 결대로 치려고 해요. 이 결. 네, 앞모습 보면 결이 이렇게 떨어지죠.
이 결대로. 절대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럼 공 일로 맞아요. 네,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체중 약간 뒤쪽에 두고 결대로. 자, 저 페어웨이 벙커 쪽으로 가죠. 오르막에서 좀 짧을 수 있어요, 많이. 딱 저기. 자, 저기서 어프로치 어떻게 해서 팔을 하자. 그러면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예, 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쳐서 무리해서 다시 벙커 들어오면 파 못하죠. 확률이 급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골프는 확률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지금 벙커에 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뒷땅을 쳐야 되는 벙커샷이냐, 아니면 약간 페어웨이 벙커샷처럼 공부터 걷어서 쳐야 되냐.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리 정도는 한 40m 정도 되는데 이런 거리 뒷땅을 쳐서 보낸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샷이고요.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높은 확률은 뭐냐면 공부터 먼저 맞히는 게 맞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도 샌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공부터 맞히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프로님. 뭐 탑볼을 쳐야 되나요? 뭐 미스샷이 너무 많이 난다.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벙커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생기면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줄을 많이 그었어요. 줄을 긋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최저점, 공에 있는 위치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뭘 하고 있죠 지금? 윤PD 지금 뭐 하고 있어? 모래를 계속 파고 있죠? 오케이, 파고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를 잠깐 유심히 보시면 최저점보다 뒤에 맞는 샷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탑볼을 친다는 생각이 아니라 공 앞으로 떨어져야 돼요, 헤드가. 그러다 보면 우리 셋업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셋업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 평상시에 우리가 가운데 놓고 친다고 하면은 저는 한 반 개 정도 더 뒤에 놔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넉넉히 평상시보다는 좀 더 한 개 정도 더 뒤에다 놓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아직도 신경 많이 쓰는 거예요. 채를 무조건 짧게 잡아야 돼. 채를 짧게 잡아야 헤드가 뒤에 잘 안 떨어져요. 많은 분들이 길게 잡으면 조금이라도 손목이 빨리 풀리면 다 뒷땅 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짧게 잡고 좀 더 가까이 서요. 예, 가까이 서서, 가까이 있으면 뭔가가 헤드가 좀 더 눌러칠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도 어려워요.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셋, 약간 커요. 셋, 스핏. 예, 약간 좀 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쳤는데 조금 약간 컸어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여기서 붙인다는 생각보다는 좀 안전하게 올려서 툭봤다만 해도 뭐 성공했다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이 벙커샷을 한번 제가 좀 갠진하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필드 레슨 나가면서 많은 분들 벙커샷을 많이 봤지만 일단은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해. 근데 헤드는 안 열어요. 왜? 헤드 열면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 생크 날 것 같고, 두 번째, 뭔가 공이 안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일단 두 가지를 무조건 버리셔야 발전이 있어요. 우선은 벙커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좀 시커먼 벙커, 여기는 조금 시커먼 편이죠. 두 번째는 약간 밀가루 같은, 파우더 같은 되게 뭔가 얇은 벙커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한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요. 요런 약간 시커먼. 근데 시커먼 벙커 특징은 뭐냐면 하드예요. 딱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뭔가가 뒷땅을 좀 치거나 해도 일단은 공이 벗어나기가 쉬워요. 왜냐? 거리가 기본적으로 그 밀가루 파우더 같은 하얀 모래보다는 더 많이 나가요. 근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드를 닫고 치게 되면, 자, 닫고 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땅이 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가.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건 좋은데 프로들은 뒷땅을 치는 게 아니에요. 헤드를 열어놔야 이 뒤에 바운스라는 걸로 치거든요. 그러면은 공이 그냥 박착 위로 떴다가 이렇게 쓰는데, 많은 분들이 헤드를 닫고 치면은 이 바운스 뒤에를 이용을 못하고 이 리딩 엣지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헤드가 빠져나가진 않고 계속 밑으로 파들어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거 많았을 거예요, 치고 나서. 그쵸? 막 헤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고.
근데 프로들 보면은 약간 다 이렇게 빠져나오죠, 헤드가. 그 이유가 뭐냐, 깊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무조건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닫고 치면은 이 턱이 높을 때 빠져나가기 어렵고, 그리고 빠져나가더라도 런이 너무 많아서 정교한 벙커샷 치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헤드를 어떻게 하면 열어놓을 수 있냐. 첫 번째, 타겟 라인을 일단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타겟이죠. 여기가 타겟.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헤드를 닫았을 때 이렇게 셋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면 지금 헤드가 어디 보고 있죠? 헤드가 여기 보고 있어요. 어디서? 내 시선에서.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일로 갈 것 같잖아요, 헤드를 열면.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드를 열어놓고 이 피벗이 중요해요. 피벗. 피벗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축이 열어놨는데 축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윤PD 어떻게 될 것 같아? 헤드가 더 열려요. 이 축이 뒤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돼? 열었는데 타겟을 보고 있어요. 여는 건 여는 건데 여기를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드를 열어놓지만 타겟을 보게끔 만들면, 이 피벗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정면에 봤을 때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셋업 이렇게 할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 여기에 맞게끔 몸이 뒤로 와야 돼요. 뒤로. 그러다 보면 볼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왼발로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벙커샷을 할 때 왼발에 두고 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헤드가 열어놨는데 오른쪽 보고 있는 느낌이 많이 안 들고 약간 타겟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선을 그었어요. 어드레스 섰을 때 이 바닥에 있는 선하고 일직선이거든요, 지금? 공을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너무 핸드 포워드죠? 그럼 그 헤드가 열려서 절로 가요. 그래서 저는 맞을 때 이 어드레스 위치를 다시 들어오는 느낌.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도 아니고, 근데 약간 요런 느낌 들죠, 칠 때는? 요런 느낌은 절대 없다. 그러면 바운스를 이용을 못하니까 여기서 요렇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붙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샤프트만 딱 만들고, 자, 네, 약간 좀 두껍게 들어갔지만 그 샤프트 라인에 어드레스 자세로 그대로 들어오게. 어드레스 자세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뭔가가 채가 잘 빠져나오고 뭔가가 바운스로 들어가면서 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이 땅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똑똑한 이런 과학적인 이론으로 벙커샷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저 퍼팅 그린에 올라와 있죠. 자, 퍼팅할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라이 얘기 참 많이 하죠. 라이를 봤을 때 저는 뭘 많이 신경 쓰냐면 3분할로 나눠요. 그러면은 자, 1분할, 그리고 중간이 2분할, 그리고 마지막이 3분할. 그러면은 왜 3분할로 나누냐면, 이 1분할 때는 무슨 라이고 2분할 때는 무슨 라이고 3분할 때는 무슨 라이 있는지 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분할이에요. 왜냐면 3분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어떻게 돼, 윤PD? 감속이 돼. 왜? 홀컵에 이제 금방 근처에 가기 시작하니까 공 속도가 죽을 거 아니야. 속도가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라이를 가장 많이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할은 사실 여러분 S자라고 하는데 의미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속이 가장 빨리 붙는 순간이니까 순식간에 그냥 라이도 많이 안 타고 가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2분할부터는 조금씩 먹으면서 3분할 때, 여기가 3분할, 이때 어디로 휘어서 들어갈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슬라이스 라인인지 훅 라인인지 모른다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섰을 때 그린 뒤로 잠깐 가야 돼요. 프로들 보면 이렇게 뒤에서 많이 보거든요. 자, 뒤에서 보면은 라이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가 보여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쪽이 지금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홀컵 주변을 보면 돼요. 되게 좀 뭔가 여기는 되게 깨끗한데 여기는 좀 많이 뭔가 좀 허름하죠. 보이죠, 지금요? 네. 이게 허름하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여기가 가장 낮은 공간이고 잔디가 물을 많이 못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슬라이스 라이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오르막이니까 오르막일 때 주의할 게 뭐죠? 보통 대부분 다 짧게 쳐요. 짧게 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라이를 더 타게 돼요. 네, 그래서 오르막 퍼팅이니까 좀 더 과감하게 친다는 생각으로 슬라이스를 좀 봐야 되고, 자, 슬라이스인데 뭐 왼쪽 봐야 되는데 얼마만큼 왼쪽 봐야 되는지 모른다. 저 진짜 되게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똑바로 굴린다고 그냥 상상을 해요. 뒤에서 머릿속에, 이거 내 머릿속에 그냥 똑바로 굴려볼게요. 자, 홀컵, 자, 홀컵 보고 슬라이스인데 똑바로 굴릴 거예요. 공이 저렇게 가면서 휘었죠? 얼마만큼 휘었어 지금 윤 PD? 한 오른쪽 홀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스쳐서 흘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똑바로 쳤을 때 오른쪽으로 한 홀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흐를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라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곧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은 똑바로 굴렀을 때 이렇게 가면서 지금 방금 이렇게 굴렀죠,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양을 일로 옮겨요. 그러면 일로 옮기면 이제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요. 네. 그러면 저희 홀컵 하나 반 정도 왼쪽을 보고 거기에다 친다 생각해요. 자, 홀컵 하나 반 정도. 네. 그러면 슬라이스 라이가 벌써 다 계산돼. 그리고 여기서 거리감. 약간 좀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이렇게.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퍼팅 라이, 롱퍼터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잘 할 수 있다. 이제는 숏 퍼팅. 뭔가 좀 겁이 많이 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절대 하는 가장 두 가지 습관. 들어갔네. 따라가거나 혹은 스트로크가 감속이 돼요. 감속이 되다 보면은 이 결을 많이 타요. 이 잔디에.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뭔가 퍼터를 밀어야 된다 생각해요. 백스윙을 조금 들어서 길게 밀지 않고요. 조금 더 백스윙을 좀 더 길게 갔다가 끊어주는. 네. 왜? 그때 힘 전달이 팍 들어가면서 감속이 안 돼요. 공을 때리고 딱 멈추는 느낌. 그러면 힘 전달이 딱 공에 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롤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래서 숏퍼팅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략법을 조금 잘 활용을 하면은 지금보다 한 5타에서 10타는 쉽게 줄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